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을 제목이 에란에게 듣는다까지만 지금 보이는군. 이에란에게 듣는다입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대변인입니다. 네, 가분하게도 제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한 열흘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2월 8일에 2월 7일에 임명을 받았고요. 2월 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2월 8일은 저의 생일입니다. 오, 네. 몇 회째 생일이냐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죠. 아이고, 안 됩니다. 아니, 그대로 버티면은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로 모셔갈 텐데.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당이라는 게 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제라는 것은 이념이라는 게 있어야 체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제가 보기에는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가치를 너무 많이 포기하는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네, 자유통일당이 창당이 됐는데 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제가 정말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계승을 해서 네. 통일하겠다는 것이 저는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생각이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거지 나라에서 300만이나 굶어 죽는 저런 지옥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 네.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을 모시지 못해서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 제도를 네, 선택하지 네.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차려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 통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무슨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저는 단순 명료하게 통일이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수립하셨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기초한 이 헌법이 네. 작동하는 이승만이 세웠던 그런 나라를 북한에 세우는 것이 통일이다. 저는 이렇게 북한으로 확장하는 거. 그렇죠. 북한으로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다. 한반도 전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을 말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자유통일당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유보다 통일에 꽂히셨군요. 아니요. 자유가 더 중요하죠. 네, 자유로 통일한다.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많은 탈북자들이 거기에 꽂혀서 아니 그래도 개인적으로 야 지금은 선거철이고 네. 조금만 기다리면은 미래통합당에서 뭔 제안이 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약간 망설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미래통합당은 워낙 스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스펙이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서 전용 목다가 산간오지로 쫓겨나서 혁명화를 한 계급입니다. 북한의 언어로 하면 저희는 족대계층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미래통합당은 역시 오렌지 계급을 좋아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출세를 해야 제가 여기 와서도 출세를 미래통합당에서도 출세를 시켜준다. 그런 생각을 탈북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네. 자유 그래도 이런 이 박사야말로 북한에 평양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건 옛날 얘기죠. 재벌의 땅이 김일성 딸이- 시대에는 저희는 족대 계급이어서 어죽하면 전용 먹다가 쫓겨났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도 이 목을 이렇게 밥 음식을 먹을 먹을 때는 예. 때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욕도 발로 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족대 계급으로서 천대받는 그야말로 민중이었냐면 저녁 먹다가 보따리 갑자기 싸가지고 쫓겨난 그런 족대 계층이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도 어떻든 평양에
큰 땅도 있고. 그건 옛날 얘기고. 그 북한 애들이 밝혀준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 애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몰랐었어요. 우리가 땅이 그렇게 많은 줄을 네. 저도 몰랐어요. 밟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걔네들이 어쨌든 저를 땅을 찾아주려고 58,000평 무려. 아, 그래요? 예, 여기를 말하면 분당쯤 되는 지역에 5만 평. 걔네들이 뭐 말한 거니까. 네. 여기를 말하면 명동이나 아마 강화문 정도 될 겁니다. 네. 예, 북한의 중앙당이 자리 잡고 있는 그쪽 아주 통일되기 만을 기다리고. 8,000평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 대변인이라는 자리를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자유통일당이 출범을 했다 그러니까 와, 내가 어쨌든 이것저것 따질 것도 네. 없이 저기에 가서 내가 목숨을 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자진으로 간 겁니다. 자진으로 가서 우리는 여기서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자유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당에서 네. 저에게 뭐 과분하게도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분에 넘치는 직책을 받아서 지금 감사했습니다. 2월 8일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2주 됐습니다. 그죠? 2주 됐습니다. 2주 됐는데 하루에 논평을 2개씩 내시나요? 예, 저는 하루에 평균 2개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변인이 되고 나서 네.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논평을 내려면 남이 안 하는 말을 해야 되고 네. 남보다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방향을 잡아줘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이제 거의 일어나는 게 생활이 됐고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신문들을 다 보고. 뉴스 서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오늘은 어떤 것을 내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네.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또 8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네. 그전에 여의도로. 예, 그전에 지금 이제 당사가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여의도 옛날에 자유한국당 있었던 네. 당사 맞은편에 있습니다. 용산 빌딩이라고. 지금도 마주보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미래통합당은 영등포로 옮겨갔잖아요. 저 사천교 건너로 넘어갔고. 아, 그리 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거기 근처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은 대화 빌딩 옆에 용산 빌딩. 대변인실에는 뭐 도와주는 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은 아직 조직을 갖추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대변인으로 이제 임명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써서 카톡방에다 이제 글을 올리고 네. 거기서 이제 컨펌을 받고 예, 그래서 채택이 되면 네. 예,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5명이 매일 회의도 하겠습니다, 아침에. 하죠. 예. 네. 요즘에 엄청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거 월급도 안 주는데. 그래? 월급 안 네. 줘요? 월급 없죠. 이거는 당에 돈이 있어야지 월급을 받을 네.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해란 박사 대변인 하시고 나서 대변인 발표문을 저도 매번 오는 걸 받아보는데 제가 아침마다 보냅니다. 네, 어떤 때는 배꼽을 잡고 웃는 것이 이 북한에서 쓰는 이 이상한 고사, 네? 북한에서 쓰는 속담 예.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네, 북한의 메아리나 우리 민족끼리 같은 걸 안 봅니다. 가끔 이제 걔네들이 나와서 뭐 삶은 소대가리가 예, 앙천돼서 예. 하겠다 그다음에 무슨 삽살개 갖다 놓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꼬리가 9개인 구미호 같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잖아요. 북한식 어법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라면서 늘 저희 어머니한테서 속담으로 많이 욕을 먹었어요. 네. 이제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네. 할 때는 저 대로에 가서 길을 막아놓고 물어봐라. 네 말이 옳은지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셨거든요. 여기서도 많이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는 그 뭐 콩밭에다 소매고도 자기 할 말이 있다더니 너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느냐. 그리고 뭐 잘난 척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민충이 쑥 뛰어 올라간 것 같이 날뛴다고. 민충이가 어디를? 민충이가 쑥 뛰어 올라갔다고. 쑥. 쑥 있죠, 쑥. 쑥이 요만큼밖에 안 높잖아요. 쑥대에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평생 어디를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민충이가 땅바닥에만 기어다니다가 쑥대에 한 번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제일 높은 데 올라간 줄 알고 우쭐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막 그 아니 민충이 쑥대 얘기는 얼마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해서 본 것 같은데.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비교할 때 그런 언어를 써서 좀 더 효과를 네. 이렇게 애매한 말을 이렇게 커버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은 내가 야, 그 속담에 이렇게 말하면 막 배를 부러지고 웃는 때가 많습니다. 네. 야, 북한에는 그런 속담도 있냐?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좀 그게 많이 습관처럼 돼 있어가지고 네.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네. 논평도 좀 재미있어야지 그래, 보실 것 같았어. 재밌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야 이거 북한 속담 이해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논평들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너무 이상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좋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야 좀 낯설어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낯설어서. 나 좀 낯설다. 근데 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우리 공화당하고 합치기로 했어요. 네, 어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지 않아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전에도 이제 제가 잘 아는 한 대사 출신 분께서 네. 저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그 자유통일당에 그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그 학식과 경륜을 겸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네. 그 김태호 박사님, 네. 또 이충근 박사님, 네. 이영훈 교수님, 네. 또 뭐 그 외에도 조동근 교수님도 예. 들어오셨고 이렇게 많은 그 소신을 가진 네.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당이라는 게 민주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네.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아마 잘 제동이 걸려질 것이고. 정말 자유우파 지식인 중에 핵심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셨죠. 네, 그래서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입당하겠다. 그러고서 입당원서 보내시겠다고 부부가 입당을 하겠다고 이제 네. 책임당원도 되겠고 돈도 내겠고. 어떤 당원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자유의 가치를 지켜줄 그런 정당을 바라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옛날에 그냥 당에 그냥 입당원 써주는 것도 옛날에는 완전 생색을 많이 냈잖아요. 네. 그런데 자유통일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당비는 어떻게 내느냐 이것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비 네. 내겠다. 네. 당비 내겠다. 네. 그래서 그 당비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자유통일당이 진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네, 그 국고보조금 없이 자립할 수 있으면 좋죠. 예, 그러면 네. 우리가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인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더 잘 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통일당이 이번 주말에는 같이 집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그랬죠. 박원순이 집회 금지 지금 내렸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한 폐렴을 거두는 것은 핑계고요. 네. 이것은 집회의 자유를
이렇게 탄압하는 네.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지하철도 다 그냥 다니고. 그렇죠. 지하철이 광장보다 훨씬 위험하죠. 거기는 지금 네, 강장에는 특정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네. 예. 그 지하철 이런 데는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이건 네. 잠재적인 슈퍼 전파자들이 타고 다닌단 예, 말이에요. 어디 지하철 같은 데 많고. 그리고 거기는 그죠? 밀폐된 공간 예, 아니겠습니까? 밀폐된 공간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추dob해야 됩니다. 버스도 타면 안 되고 네. 이 지하철도 다 운행 멈춰야 되고 아니, 우선 철도 다 멈춰야 되고 버스 뭐 지하철은 우선 서울시청부터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그 폐쇄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 그렇죠. 그 길거리에 다니는 것도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길거리에도 그럼 다니면 안 되죠. 네. 다 부딪히는데 네. 이거는요. 이 우한 폐렴을 빌미로 해서 이 자유 진영의 목소리를 진압하려는 네. 아주 고약한 정치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네. 우리는 끝까지 간다. 네. 집회는 한다. 이건 우리가 표현의 자유고 그게 원래 다 신청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서울시장이 뭔데 서울시장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네. 네? 서울시장이 뭔데 우리의 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마음대로 짓밟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금 서울시장에 앉아 있고 대통령에 앉아 있고 더불어민주당 뭐 원내대표에 앉아 있고 대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언제 그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서 민주화 투사가 됐습니까? 다 법으로 오기고 맨날 화염병 던지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그게 네. 공로로 돼가지고 민주화 유공자도 되고 지금 다 그런 출세를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굴복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한 폐렴에 걸려 죽어도 우리가 죽는 거지. 박원순이가 대신 죽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지금 정광훈 목사 새로 구속영장 신청한다고 하는 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지금 21일 날 오늘이었죠. 네. 오늘 이제 연기됐죠, 일단은. 예, 24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님만 감옥에 잡아 넣으면 네. 이 태극기 집회를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정광훈 목사님을 지금 그 구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이유라고 한 게 네. 김용민 아시잖아요. 네. 김용민.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 문재인 아주 친문파이고 네. 그동안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네. 낙검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낙검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발한 것 때문에 그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그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없는 게 정광훈 목사님은 목사님일 뿐이지 네. 자유통일당 당원도 아니고 아, 그렇군요. 당원도 아니에요. 아무 직책도 없으시고 네. 이분은 자유통일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군요. 범줄적인 무슨 뭐 당원도 아니고 전혀 아니죠. 무슨 지도위원도 아니고. 아니고요. 네. 전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오직 애국심에서 네. 대한민국이 지금 그분은 작년 6월 8일에 네. 대한민국은 망했다. 문재인은 하야하라. 이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그 걸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 257일째 이 집회를 하신 분 아니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연단에서 말씀하신 거지 네. 어느 당을 무슨 지지하려고 네. 했던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분은 당원도 아니시기 때문에 네. 그 당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선거법 위반으로는 뭐가 걸린 거예요? 뭐 집회에서 무슨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분이 일반인으로서 뭐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네. 그 이상직이라고 하는 중소기업공단 네. 이사장 출신 그 이상직이라는 그 사람한테다가 그 정운천 그 저기 네, 떨어뜨리러 가라. 뭐 떨어뜨리러 이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거야말로 더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네. 공직자로서 네. 아니 목사님은 공직자는 아니세요. 네. 목사님이실 뿐이지 네.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군요. 그 정광훈 목사는 지금 당원도 아니고. 당원도 아니고
뭐 당직을 갖고 계신 것도 전혀 아니고 네. 거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분은 오직 애국심으로서 태국의 집회를 지도하고 계시고 네. 태국의 집회에서 자유우파가 망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렇게 중도로 가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이렇게 우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네. 이거는 그러면 완전히 뭐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경찰이나 검찰이 정강훈 목사님을 구속하기 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법 앞에서는 만인이 네. 평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선거법 위반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네. 정강훈 목사님한테만 그 뭐 선거법을 도입해 가지고 구속하겠다고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네. 지난 2월 4일에 아시아경제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토지 공개 내용을 헌법에 넣겠다. 예, 예, 개헌을 예. 통해서 헌법에 네. 적시하겠다. 네. 또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 뭐 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넣겠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 패권, 언론 패권을 자기가 뭐 하여튼 평정하겠다는 틀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 벌써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산국가로 됐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이라는 거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자기들이 선거법 위반한 거는 지금 계속 지금 뭐 구속하지도 못하게 지금 다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13명이나 지금 그 검찰 공소장에 올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좀 중단됐지 않아요? 네. 그랬는데 그냥 만만한 게 여기 북한 말 좀 쓰겠습니다. 네. 만만한 게 개구리 배때기라고 그런 말을 쓰는군요. 북한에 이렇게 좀 만만하게 보이는 거를 만만한 게 개구리 배때기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만만한 게 개구리 배때기라고 이 일반인들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법을 들이댄다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날 네. 뿐더러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만한 게 남한에서는 만만한 게 홍어뭐다, 뭐 홍어 X다, 뭐 북한에서는 개구리 배때기라고 그래. 예. 배때기 이러면 뭔가 약간 상스럽기는 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상스러운.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욕할 때 하는 거거든요. 욕할 때 이렇게 그 좀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은 보통 쓰나요? 북한에서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얘기할 때, 야,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가 꾸레기가 터지겠다. 삶은 소대가리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꾸레기가 터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꾸레기가 뭐죠? 이게 소가 밭갈이 할 때 이게 뭘 자꾸 뜯어먹을까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꾸러미를 세우잖아요. 꾸레기라, 그걸 꾸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삶은 입마개. 예, 입마개. 예. 근데 삶은 소대가리는 웃을 수도 없고 이게 터질 일도 없는데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할 때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 한다. 북한에서는 꾸레기 터진다.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때 많이 써서 대한민국에서 엄청 많이 알려진 북한 아니 앞으로도 그 설명서 내실 때 예. 하나씩 그 써주세요. 예. 아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유가 네. 예. 그 의미를 네. 알게 되면 네. 엄청 그 비유가 재밌죠? 재미있기도 하고 깊이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제 일반 국민들 중에서 특히나 지성인들이 많이 이제 회비도 물어보고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되고 당원이 예, 되고. 예, 예. 근데 어떻든 미래통합당이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나갈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아닌가? 그런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자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우리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배지가 최우선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일단은 대한민국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예,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인지,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런 게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라도 문제가 있지만 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네. 많이 돼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자유통일당에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를, 신념을,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향력 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 저희들은 원칙을 가지고 가게 되면 네. 반드시 자유통일당이 북한까지도 자유화해서 네. 예, 한반도를 자유의 한반도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분열당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분열이라는 거는 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네. 갈라지는 것이 분열이고요. 네. 저희들이 자유의 가치를 세우고자 이렇게 그 자리에 서서 네. 끝까지 뻗치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네. 여러 가지 일들에 대비하는 역할 분담의 그 의미가 있다. 역할 분담이기도 하고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깃발을 세워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질서가 무엇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지킨다 하는 그 깃발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깃발을 지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바람이 부나 우리는 관계없이 거기에서 정말 눈비를 맞아서 얼어 죽을 정도가 되더라도 굶어 죽을 정도가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네. 않는 그런 예, 역할을 맡은 당이라고. 미래통합당은 저게 어떻든 그 선거용 정당이거든요. 이번 네. 총선을 하기 위해서 급조한 통합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이제 선거를 일종의 그 공천기구 비슷하죠. 성격이.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선거 이후에도 상당한 변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자유통일당 또 이제 공화당하고 합당하게 되면 자유공화당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잠 못 주무시면 어떡해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예, 사람들은 이제 급할 때 최대 마력을 낼 수 있는 엔돌핀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생활한 지 23년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얼결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까봐 저희들이 탈북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얼결에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네, 와서 보니까 여기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황홀경에 빠졌고 그 황홀경에서 벗어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정말 바보였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성찰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왜 굶주리게 됐는가, 북한 사람들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인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를 하게 됐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나만 탈북해서 여기 와서 편안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미안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자유통일을 기치로 내건 네. 정당이 창당됐다는 데 대해서 네. 저는 정말 환희를 느꼈고 네, 어떤 그 가슴에서 피가 뛰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새로운 엔돌핀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떠밀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에는 어쩌면 꼭 통일시켜 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 예. 저희 아버지는 네. 6.25 때 해주까지 내려오셨었습니다. 네.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는데요. 그 나이가 부친이. 예, 나이가 그 모자라서 인민군대에는 뽑히지 않고 네. 평양으로 쫓겨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아가 되신 거죠. 네. 가서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마셨기 때문에 가족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YMCA 네. 회원들이 몇이 남아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YMCA 회원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삐라도 붙이고 말하면 지금으로 취하 말해서 활동을 한 거고요. 예, 여기로 말하면 태극기 집회 같은 거, 태극기 뭐 애국 운동 같은 걸 막 하신 거예요. 네. 삐라도 막 이렇게 진달래꽃이 피면 미군이 돌아온다. 이런 오. 예, 이런 삐라도 막 붙이고 그다음에 조직도 막 확장하려고 이렇게 막 활동하시고 막 이러시다가 체포가 되신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17년 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 나이가 17살이었기 때문에 네. 나이가 어려서 청살은 안 당하셨는데 아버지랑 같이 체포되었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청살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때 진달래꽃이 피면 미군이 돌아온다고 이제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때에 계셨던 분들 중에 올해에도 진달래꽃은 피지 않는가. 이렇게 진달래꽃이 핀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해방해줄 자유의 구호 천사들이 온다는 걸로 이제 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절규가 있는데 저는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짐으로써 네. 드디어 북한에서 자유의 진달래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그분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생겨났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진달래꽃이 피면 이제 자유통일당이 이제 피워야지. 피워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진달래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오죠. 네. 너무 긴장해서 그러는지 새벽에 막 노크 소리도 들리고 오. 엄마가 막 부르는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서 괜할 때가 그 있습니다. 엄마는 얼마 전에 아니요,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아버지 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그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진달래꽃이 피면 미군이 돌아온다. 이렇게 믿고 지금 혹시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친구들, 그 네, 동지들이 네,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네, 많이 생각이 돼요. 네.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해란 이 북한의 속담이나 이 경귀나 재미있는 또 욕 같은 것을 우리가 엔조이할 수 있게 해주는 또 재미있는 대변인 성명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재미있게 거기 보면 꼭 북한 속담 이런 것들이 한마디씩 들어가기도 해요. 여러분도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부터 4월 15일 또 4월 15일 이후에도 굉장히 격렬한 한국 정치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길에서 그 깃대를 김문수 대표와 함께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팬앤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데가 팬앤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정말 척박한 이제 많이 생기겠죠. 황무지에서 저희들이 네. 간고분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팬앤에 더 많은 구독자가 생겨서 저희들과 함께 정말 동역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이 생기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